안녕하세요. 강문고등학교 정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년간 제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미디어 콘텐츠의 최근 경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영화, 게임, 만화, 음악, 출판 등 다양한 매체로 재창작하여 2차 제작물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원소스 멀티유스와 미디어 간의 경계선을 넘어 서로 융합되는 현상으로 미디어의 전이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스토리의 변주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트랜스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배경에는 지난 몇 년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살펴보면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재창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하나의 큰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세계관을 담은 앨범이나 상품을 제작하고 세계관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K-POP 가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원소스 멀티유스와 트랜스 미디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원소스 멀티유스에서는 많은 사례들 중 만화에서 영화나 캐릭터 상품으로 재창작된 둘리와 만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게임 리니지, 그리고 영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을 창작시킨 라이언 킹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고 트랜스 미디어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세계관 확장과 마블의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원소스 멀티유스와 트랜스 미디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논문을 통하여 소비자가 제작된 콘텐츠를 소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소비자의 경험을 확장시켜 소비자가 능동적, 주체적 생산자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생산자만의 일방적인 콘텐츠가 아닌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인 방송, OTT 서비스, 유튜브 등의 플랫폼이 생겨난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남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매력적인 콘텐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에 맞춰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재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년간 활동을 하면서 논문 작성을 끝내고 나니 보이는 부족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관심이 있던 진료 분야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볼 기회였기에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지원해주신 광명시 청소년진로센터와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많은 질문을 받아주시고 꼼꼼한 피드백을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의 공기이온화를 이용한 작물보호 방법 탐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광문고등학교 이은지입니다. 목차는 크게 연구 배경, 공기이온화의 이론적 고찰, 결론 3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며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내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주요 물질인 일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미세먼지,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입니다. 오늘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유해 물질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물의 재배에 대한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기이온화를 통한 정화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기 정화의 효과는 크게 3가지 요인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가스상 대기오염 물질 흡수로 인한 대기 정화, 두 번째는 잎 등의 식물체의 입자성 오염물질 흡착을 통한 대기 정화, 세 번째 광합성 작용을 이용한 부산물 방출을 통한 대기 정화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방법 중에서 공기이온화를 통한 방법에 주목하였습니다. 식물의 이온화 기능을 이용해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기이온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외적, 내적 요인을 고려하여 대기 중 오염물질로 인해 감소한 작물의 재배량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게 되었습니다.
공기이온화란 대기 중 구성 물질이 태양의 자외선, 식물의 광합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전자를 잃거나 얻는 산화환원 작용의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공기이온화를 통한 전원은 양전 아래 띄는 오염물질을 음이온으로 중성화하고 정기적으로 안정하게 하여 바닥에 침전시키는 정기적 인력에 의해 공기를 정화하는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식물에서 발생하는 음이온 발생량 분석 연구에 의하면 실험은 음이온 발생량 측정 단계 및 미세먼지 정화 효율 평가 단계 등 총 2단계에 걸쳐 수행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식물 처리구의 경우 음이온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뚜렷한 공기 정화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한 논문은 외적 요인 변화 시의 연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공기이온화 장치의 전극에서 발생된 이온이 공간 내에 어떻게 확산되며 분포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연구 분석한 결과로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공기이온화 장치를 작동시켜 양이온과 음이온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다음의 표는 풍속 변화에 따른 전극으로부터의 거리별 이온 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농도의 이온을 발생시킬 때 풍속이 줄어들수록 동일한 거리에서의 이온 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표는 풍속 변화에 따른 작업대면의 평균 이온 농도에 대한 것인데요. 양이온보다 음이온이 이온의 확산력이 더 커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므로 작업대면의 평균 농도는 양이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작물 피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작물 피해에도 주목했는데요. 그 작물 피해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오존은 이산화탄소나 산소와 마찬가지로 스토마타를 통해 식물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포에 흡수된 오존은 여러 물질과 반응하여 가산화수소, 일중항산소, 일산화질소 같은 활성산소들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진 활성산소들은 광합성 효율을 떨어뜨리고 호흡을 늘리며 결과적으로는 작물 생산량을 떨어뜨립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미세먼지는 증가할수록 식물이 받는 빛의 양을 줄여 벼의 광합성 효율과 생산량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성화된 토양은 식물의 생식기관이나 잎에 영향을 주며 식물 생리 및 대사 과정에 이상을 주었고 이는 독성 물질을 증가시키고 토양 미생물 활동을 둔화시켜 구서 형성이 발생하는 등 결국에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본론에서 언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기이온화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급감시키는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과 외적 변화에 따라 어떠한 환경일 때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작물량 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상적인 효율, 즉 이온의 농도와 습도는 최고 상태를 유지하며 풍속은 최저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을 갖춘 공기이온화 방식을 접목시킨다면 작물 재배량을 급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논문을 쓰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의학 동아리에 소속된 바이오팀 강다영과 이윤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진행한 세균 배양 실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세균 배양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총 4개의 각기 다른 소주제를 가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4개의 실험은 면역적 탐구 방법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워서 진행되었으며 화면에 보이시는 저 5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모든 실험이 공통적으로 거친 과정은 중탕시킨 한천 배지를 페트리 디시에 부어 붙인 후 세균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균의 생김새를 관찰 가능하고 4개의 소주제의 대조군으로 사용된 세균 배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손소독제의 실제 효과를 파악해보기 위한 실험에서는 핸드클리너와 살균 소독제를 굳은 배지에 뿌린 뒤 실온에서 배양하였고 핸드워시젤을 굳지 않은 배지에 뿌린 후 실온에서 배양하였습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 파악을 위해서 비누로 씻은 손, 더러운 손에 묻은 세균을 멸균 면봉으로 채취 후 굳은 배지에 배양하였습니다. 마스크 재사용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실험에서는 사용한 마스크와 소독한 마스크에서 세균을 채취 후 배양하였습니다. 뚜껑의 유무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뚜껑을 덮은 것과 덮지 않은 것을 실온에서 배양하였습니다. 세균의 본 모습을 관찰하고 4개의 소주제의 실험의 대조군으로 쓰기 위한 변인 조작을 거치지 않은 배지의 세균 배양 결과입니다. 손소독제의 실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손소독제가 세균의 효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서 진행되었으며 배양을 한 것을 관찰하여 결론을 도출한 결과 손소독제가 세균의 효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잘못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효능이 있는 것은 균이 많이 관찰되지 않은 핸드워시 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클리너, 살균소독제, 핸드워시 젤의 성분을 말씀드리면 핸드클리너는 미산성 차염소산수, 살균소독제는 에탄올 83%, 핸드워시 젤은 에탄올 61%입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 파악을 위한 실험에서는 씻은 손에서는 세균이 거의 배양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 진행되었지만 가설 자체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재사용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실험에서는 마스크를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설을 세워 진행되었지만 이 또한 가설 자체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의 유무가 세균 배양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배지의 뚜껑을 덮지 않으면 세균이 잘 배양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 진행되었습니다. 뚜껑을 연 배지에서는 세균이 잘 배양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뚜껑을 덮은 것보다 더 많은 세균이 배양되었으므로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저희는 위 사진과 같이 한 세균당 각각 10개의 배지, 총 40개의 패트리 디쉬에 배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처 첨부하지 못한 사진들도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실험에서는 크게 대장균의 문제와 실험 설계의 오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대장균 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끓인 한천 용액을 엎어버려서 증류수로 대신하였지만 비율이 잘 맞지 않아 한천 용액이 잘 붙지 않아 굳은 배지를 사용해야 했던 주제에서 대장균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실험 도구로 사용한 한천가루 안에는 균이 내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배지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균이 배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씻은 손과 마스크 재사용 실험에서 모든 배지에서 균이 관찰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두 실험을 제대로 진행하고 싶었다면 세균이 들어있지 않은 한천가루를 사용해야 하였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씻은 손 실험의 변인 통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설계의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변인 통제 과정을 거쳤다면 더러운 손이 만진 물건, 소독한 손 세정 방법을 변인 통제로 설정하여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진행하고 논문을 작성하면서 그동안은 실험에서의 오류를 수정하고 계속 반복하여 좋은 결과가 나온 실험만이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잘된 실험만이 꼭 좋은 실험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저희가 진행한 세균 배양 실험은 오류가 많았습니다. 절대로 잘된 실험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에서의 미흡 패턴점을 파악하고 번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실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가 느낀 점은 앞으로 저희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광명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진로자원센터와 진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를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신 정시훈 멘토 선생님과 매 실험마다 도움을 주신 최지은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